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면 되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그 김영란법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날까 두 분께 예측을 부탁드렸는데 두 분 다 맞추셨어요. 합헌이 날 거라고 다 소문이 돌았습니까? 법조계에서는? 네, 좀 돌았죠. 네. 합헌이 될 것이다. 네, 예상대로 딱 들어맞았네요. 네, 저는 사실 사전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사전 정보를 갖고 계셨어요? 네, 좀 들었습니다. 밝힐 수 없는. 이미 법조계에서는 이건 합헌이야. 이런 쪽으로 잘하셨어요. 두 분 다 맞추셨고. 두 분 그나저나 자가운전 하시죠? 네네. 네. 손 변호사님 운전면허 따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20년 가까이. 네. 노 변호사님은 더 되셨고. 더 됐죠. 그래요. 사고의 경험도 조그만한 충돌 사고라도 없진 않으셨을 네, 거예요.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난 주말 그 부산 해운대 사고, 광란의 질주를 보고는 이거는 운전 경력 50년 된 사람, 60년 된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노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저는 그 미스테리를 풀 수가 없습니다. 해운대 광란의 질주는 되게 이상한 게 예. 그분이 뇌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뇌질환, 간질이라고 하는 걸 앓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순간적으로 의식을 탁 잃었는데 어떻게 100km라는 속도로 달릴 수 있었는지. 게다가 그분이 1차선에서 쭉 달렸단 말이에요. 흐트러짐 없이. 맞아요. 근데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면 엑셀에 밟을 수가 없어요. 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100km로 오히려 속도가 좀 늦어지거나 옆으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도 100km로 계속 달린다는 건 좀 약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듣고 보니까 또 그러네요. 간질로 정신을 잃었는데 어떻게 발은 계속 밟고 있었느냐, 엑셀을. 그 발을 의식을 만약에 잃은 상태라면 예. 그 다리에 힘이 그렇게 가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때 물어보니까. 그래서 100km라는 게 나올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만약에 내리막길이 아니라면.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지금 뇌전증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네, 손 변호사님. 네. 저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죠. 특히나 이제 모자도 계셨는데 예. 그분들 이제 같이 오래간만에 여행을 같이 갔다가 변을 당해가지고 그 엄마 혼자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애를. 예. 정말 가슴 아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뇌전증이란 걸 앓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특히 간질은 운전면허 자격 제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게 제대로 걸러지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운전의 자격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 구멍 뚫린 운전면허 제도를 그냥 둬도 될 것이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질병의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오가고 있고요. 그 와중에 고령자 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도 이 문자 보내신 분이 꽤 여럿 계세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도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들인데. 근데 일반인 전체에 대해서 나이 제한을 두는 거에 대해서는 두 변호사님 모두 다 이거는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네. 일반인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조금 좁혀봤습니다. 이미 지난 겨울부터 얘기가 오가던 주제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정 움직임이 일기도 했고 아직 개정이 된 곳은 없습니다만 화두가 된 문제. 적어도 택시 기사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 바로 이 문제. 택시기사의 고령 제한, 정당한가 부당한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 대결 들어가기 전에 두 변호사 입장부터 좀 들어보죠. 노 변호사님, 네. 고령 택시기사의 운전 제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도 회사 택시의 경우에는 기사 정년이 70세거든요. 예. 그런데 개인 택시에 대해서는 정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반 시내버스 기사는 정년이 60세고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근무를 할 수 있지만 예. 어쨌든 버스는 지금 60으로 되어 있고 회사 택시는 70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 택시에 대한 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물론 운전 실력이 참 좋으시겠지만은 왜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퇴직 연령이 없는지 좀 이상해요. 정당하다. 네. 제한 있어야 된다. 네. 노변 여러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손변은 그러면 부당하다 이쪽이세요? 네, 일단
그 연령을 통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아예 개인 택시 영업을 못 하도록 하는 건 너무 과도하고 과하다.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과연 개인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지를 따져서 규제하면 된다. 따라서 나이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하는 건 너무 과도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택시기사분들의 정년, 고령 제한을 두는 문제 정당한가 부당한가 정당하다 노변 정당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부당하다 손변 부당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회사 택시는 정년이 있고 네. 개인 택시는 정년이 없다.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럼 솔직히. 검사를 뭐 얼마 만에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어요? 원래 지금 일종이나 이런 경우에는 2011년 2월을 기준으로 해서 예. 그 10년 단위를 원래 보통 적성 검사라든가 면허 갱신 같은 걸 하게끔 일반인들은 되어 있는 하죠. 거죠, 원칙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차등이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달라지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안 달라지고 이런 건 없는데 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뭐 5년마다 갱신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그 넘어가게 되면은 뭐 더 빨리빨리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택시에만 하나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 예, 그리고 거죠? 어제 그 총경님한테 물어봤더니 예. 90세를 그러니까 90세가 되신 할아버지가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와도 그분을 떨어뜨리기가 쉽지가 않고 그분에게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어떤 분은 운전하다가 돌아가시기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운전 중에 예, 돌아가신 운전 분. 중에 그런 경우를 예, 보셨대요. 예, 그 예. 경찰관이. 총경님이 예.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순간에도 청취자 문자가 들어와요. 오늘 굉장히 뜨겁네요. 벌써 4910님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를 통해서 걸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좀 화를 내신 분이 일단 계시고요. 반면에 당연히 제한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 옆에서 운전하고 있는 다른 차들의 생명을 생각했을 때도 제한하는 게 맞다. 시작부터 팽팽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제한해야 된다는 쪽이세요? 제한을 해야 되긴 하지만 연령으로 하지 말자는 거죠. 네, 왜냐하면 예. 물론 택시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그런 직업이고 직종입니다. 더군다나 개인 택시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또 이제 일반 택시보다 더 숙련된 그런 기술이 있다고도 믿고 타기 때문에 더더욱 예. 그러한데요. 물론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문제를 보완해야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예. 또한 운전자의 택시 기사의 어떤 그 건강이 승객들에게도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다른 그 차량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따라서 건강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를 이제 그 확인한 다음에 면허를 갱신하거나 이제 다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찬성해요. 예. 하지만 예. 이거를 일괄적으로 나이를 가지고 딱 잘라내는 것은 예. 너무나 행정 편의적인 거 아니냐.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적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그런 그 유사한 직종과의 직종에 비해서도 개인 택시의 경우에 좀 너무 더 허술하다. 기준이 좀 더 낮다. 아예 뭐 이런 그 현재로서는 그런 검사나 자격 심사가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연령을 딱 정해서 한다면은 알겠습니다. 뭐 관청은 편하겠지만 운전자는 오히려 피해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95세 기사분이라도 네. 검사했을 때 운전 능력이 괜찮다면 이분도 오케이 해야 된다. 이쪽이신 네. 거고요. 왜냐하면 좀 자, 전에 손변입니다. 네. 근데 노변께서는 그러니까 개인 택시도 회사 택시처럼 정년을 둬야 된다. 이쪽이신 거죠. 자격 심사 문제가 아니다. 아니 우리나라 모든 직종에 다 정년이 있어요. 그 회사도 마찬가지고 또 그 회사 중에서도 지금 회사 택시 같은 경우도 정년을 지금 놔두고 있는데 회사 택시는 정년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70세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70세. 회사 네. 택시는 기사 정년 네. 70세. 버스는요? 시내버스. 버스가 60세. 60세. 네. 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 왜 개인 택시는 없냐는 거예요. 왜 개인 택시에 대해서만 두면 안 되느냐는 거죠. 그 부분 그럼 답변 듣죠. 손 변호사님. 다 정년이 있는데. 다 있지가 않아요. 네, 일단 예. 뭐 정년이 있다 없다 이게 결정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말버스 같은 경우에는 건강만 허락하면은 기사 정년에 제한이 없고 마을버스는 없고. 네, 법으로도 제한이 없어요. 더군다나 그 회사 택시의 경우에 정년이 있다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법으로 몇 세 넘으면은 회사 택시 운전 못 한다가 아니고요. 아하. 그 정년이라는 게 그 회사에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을 고용하는데 예. 그 고용 계약 그 회사 내부의 그런 규정이거든요. 회사 내부 규약일 뿐이다. 네, 그리고 또 정년이란. 정년제가 있는 게 예. 그 연령이 넘으면 그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정년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 그렇다면 사무직 같은 경우에 예. CBS도 정년 있지 않나요? 있죠. 네, 그 연세 그 연령 넘으면 일을 못 하나요? 할 수는 있지만 할수 있죠. 계약 예. 관계상 못하는 그렇습니다. 것뿐이다. 그거는 이제 그 좀 더 회사 내부의 어떤 그 신규 인력의 수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위해서 있는 게 정년제지. 신규 인력에서 무조건 그 연령이 넘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정년제를 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다. 근데 지금 청취자 5550님은 80세 훨씬 넘은 분이 운전하는 택시를 탄 적이 있는데 고객으로서 불편했다 하면서 이분은 정년 찬성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노 변호사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 못하시는 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운전하실 수 있으면 자기 차로 운전하셔서 그냥 개인적으로 다니시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운전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 택시와 같은 이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민의 목숨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위험에서 좀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고 왜 택시 회사에서 규정으로 70세 정도를 그 정년으로 보는지 예. 또 뭐 시내버스에서도 왜 60세, 65세 이런 것들을 기준을 놓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 그 정도 그 연령대면 사실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순간적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예.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위험에 많이 대처를 못한다고 하셔요. 그래서 아. 우리나라 65세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네네. 혹시? 예. 2011년에는 13,600건의 그런 그 교통사고가 났어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예. 근데 지난해에는 23,000건으로 4년 사이에 70% 이상이 늘었어요. 그거는 고령 인구가 많아져서 그런 그렇죠. 65세 거겠죠? 이상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그러니까 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이 더 이제 오랫동안 사니까 이런 것이 늘어났을 수도 있겠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택시기사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사고의 증가세도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건데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65세 그 이상의 사람이 그 택시를 몰고 있는 비율이 42%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들 중에 네네. 65세가 넘는 분은 네. 42%를 차지한다. 그리고 70세 이상만 뽑아도 전체의 15% 정도가 지금 택시 운전 영업에 종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아니 택시 기사 분들 중에 15%가 네. 70세가 넘는다 그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어쨌든 65세 이상이 어쨌든 42%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 택시 잡아서 타고 가시면요 젊은 분들 만나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어디 가주십시오라고 하면 예. 어딘지를 잘 몰라요. 그분들이 잘 못 알아들고 내비 조작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요거는 근데 조심해야셔야 돼요. 지금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듣고 계시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나 내비 잘한다. 예, 송 제가 변호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1세입니다. 예. 81세고 65세를 고령이라고 하는 거 저는 찬성을 못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부터 찬성 못 하겠다. 일단 65세 고령 그 법적으로는 운전자들이 그러니까. 예. 계십니다. 많이 계시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게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사고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65세 이상 고령이라고 생각되는 65세 이상 택시기사 님들의 사고 비율이 궁금한 거고 또한 65세 이상 개인 택시를 모는 기사님들의 사고 비율을 알아야지 논의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65세 이상 운전자 전체의 사고 비율만 따진다면은 오늘 논의랑은 그렇게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일반인을 들어요. 놓고 보지 말자. 그 택시 기사님들만 가지고 낸 데이터는 지금 없어요. 그리고 네. 더군다나 이게 젊다고 해서 예.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래 따라서 이제 물론 운전에 어떤 적절한 연령이 있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예. 무조건 나이가 많다고 문제가 되는 거는 단정할 수는 없고요. 물론 위험성이 올라간다는 그런 추세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하나만. 하나만. 손 변호사님 그러면 왜 택시 회사에서는 70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년으로 회사에서 만들어 놨고 또 버스에서도 65세를 정년으로 만들어 놨는데 회사 택시를 운전하는 것하고 개인 택시 운전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길래 개인 택시 운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없는 건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지 않잖아요. 예. 다르지 예. 않는데 왜 개인 택시 운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몇 세까지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없는데 이거는 질문이잖아요, 전제를 정년제가 타당하다는 전제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건 현상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 택시 예, 회사의 운전기사는 70세라고 하는 예. 기준이 있는데 왜 개인 택시 운전사나 회사 택시 운전사나 우리가 보기엔 똑같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이렇게 회사를 효율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격 심사를 일일이 다 꼼꼼히 받게 하는 그 과정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70세, 65세 딱 끊어버렸는 자격 심사를 보게 하는 게 뭐가 어떻게 특별히 번거로워서 회사 쪽에서 관리가 그럴까요? 조금 번거롭고 사고율이 높아지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끄는 건 아닌가.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은 청취자들 의견 한번 보죠. 3656님.
27년생이신 저희 아버님. 와, 그럼 이거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27년생이신 계산 좀 해보세요. 작년에 면허 갱신하셨습니다. 자식으로서 불안해 죽겠습니다. 고령자 면허 제한, 이분은 택시기사뿐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적용해야 된다. 이런 분이 계세요. 9848님도 당연히 제한해야 됩니다. 저도 할아버님이 운전하는 그 택시 탄 적이 있는데 여러 번 사고 날 뻔해서 좀 불안했어요. 운동신경이 확실히 떨어지는 거 요건 사실 아니냐. 반면에 9981님, 저는 택시기사입니다. 개인 택시 운전하고 있는데요. 나이 제한을 두면 택시 운전 누가 합니까? 젊은 사람은 택시 운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수입이 적으니까. 따라서 우리나라의 택시 이 사정을 봤을 때도 나이 제한하면 안 된다. 0582님, 이분도 역시 택시 기사님이신가 봐요. 예, 이거 제한하고 나면 고령자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 예, 이런 문제 제기하셨고, 정성기님, 나이 드신 택시기사님들이 운전 더 잘합니다. 안전합니다. 승객들이 불평할 정도 아닙니다. 이런 문자도 지금 오고 있는데, 예, 문자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입니다. 샵 1212 열어놓고 있고요. 얘기를 좀 이렇게 가보죠. 자격심사 기준을 깐깐히 지금보다 강화하는 방법. 노 변호사님, 이것도 반대세요? 당연히 그건 해야죠. 저 반대이겠습니까? 그럼 자격심사도 깐깐히 하지만 정년도 둬야 된다. 두 가지 그렇죠. 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이번에 해운대 광란의 질주 사건에서 봤듯이 그분이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있고 특히 뇌질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걸러지지가 않았단 말이죠. 않았어요. 즉, 적성검사라든가 자격검사에서 걸려질 수 있는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거, 형식적으로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령 적성 검사는 특히 실효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효성. 그래서 이 고령인자들에 대해서는 적성 검사를 안 한다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서 당연히 기준을 높이고 정확히 하는 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하고 별개로 정량제한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효성 문제 자격심사에. 네, 그 부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나이로 이제 걸러내면은 굉장히 불이익한 일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기사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있는 제도부터 잘 시행하거나 아니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을 고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정말로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정말로 택시 운전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 이거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뭔가요? 대충 하기 때문이에요. 대충 하는 걸 고쳐라. 지금도 제도가 있고 이 제도를 좀 더 꼼꼼히 하면 됩니다. 특히나 호주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면 80세 이상의 운전자도 많이 있거든요. 호주에도. 이때는 80세 이상의 운전자가 사업용차, 택시 등을 운전할 때는 매년 면허 갱신을 해야 되고요. 매년. 그리고 또 여기에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낮습니까? 이게 대충 하기 때문에 걸러지지 못하는 것이지 제대로만 한다면 연령 제한 두지 않고서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노 변호사님 아예 80세 이상이면 그냥 자동 말소하면서. 네,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택시를 아예 양수를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택시 갖고 있었어도 못 팔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5세 되기 전에 팔고 택시 운전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 65세 넘은 사람은 새롭게 택시 운전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 또 본인들이 70세가 넘으면 네잎클로버라고 하는 티켓을 차에 붙이고 다니면서 나는 지금 고령 운전자니까 이걸 좀 조심해서 스티커를 그거를 이런 제도들을 둘 수도 있고. 네,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노 변호사님께서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연령 제한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스티커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말씀드린 외국 사례처럼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말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택시 운전사들, 고령의 택시 운전사들에 대해서 이걸 그대로 그냥 두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어떤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지난 겨울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시간이
같네요.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택시 운전, 자동차 운전뿐 아니라 더 위험성이 큰 게 뭐 항공기도 있겠고 예. 또 선박도 있습니다. 있죠. 특히 여객선 같은 경우에 선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뭐 항해사 면허도 있고 이제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오히려 택시보다 더 위험성이 큰데 특별한 연령 제한도 없어요. 이런 걸 볼 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니 항공기는 있죠. 아니요, 선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회사 소속이 아닌 경우는 네. 선장님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이제 여객선도 몰 수 있고 그런데 예. 이런 경우에 이제 연령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연령 제한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유일한 해결책이 연령 제한은 아니다. 그렇다면 연령 제한 두기 전에 더 낮은 단계부터 시행하는 게 맞지 않겠냐. 자,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보내주세요. 마지막 보내주세요. 지금 집계는요, 와, 라디오 재판정 역사상 가장 팽팽합니다. 가장 팽팽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중간 집계가 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49대 51, 51대 49, 심지어 50대 50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 개씩만 제가 읽고 나서 정리할게요. 2274님은 나이 제한뿐 아니라 적성검사 강화까지 하여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분이 계시는가 하면 최은정님은 젊은 기사님이 타는 택시도 남이 운전하는 거라 불안한데 이 고령자는 반드시 제한해야 된다. 손님 생각해달라. 이렇게 팽팽하게 들어오는 상황. 자, 마감하겠습니다.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운전면허 취득 제한, 고령 택시기사에 대한 운전 제한, 정당한가 부당한가.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49대 51로 49%대 51%로 부당하다. 손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30초 전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동등하다고 봐야겠네요. 예, 오늘은 정말 팽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50대 50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민감한 주제네요. 매우 민감하죠. 민감하고 예. 오늘로 끝낼 문제가 아니고요. 요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라디오 재판정 재미있었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영희 변호사,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